자, 드디어 고비를 지났습니다. 이제 이 4형식만 넘으면 그러면 5형식이 남았어요. 6형식은 다행히 없으니까. 그죠? 박형식도 그만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장애인이에요. 코미디 장애인. 장인이 아니고. 자, 4형식에 대한 설명은 잠깐 해주는데 오늘은 이게 4형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이거하고 딸린 아주 중요한 어떤 문법을 하나 더 같이 배울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워요. 일단 앞에처럼 1, 2, 3, 4형식에서 이 4형식의 문장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는 어느 문장에 다 들어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죠. 그 뒤에 보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2형식,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3형식. 중요한 건 이렇게 만약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으면 앞에 있는 주어랑 어때요? 같지 않아야지 되겠죠. 그런데 지금 4형식이라 우리가 배우는 것도 목적어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세상에 여기는 2개나 들어가요. 2번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치면 이게 목적어인지 아닌지는 구분하는 건 주어랑 같지 않으면 됐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인데 얘는 어떻게 목적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죠? 얘는 그 앞에 있는 명사랑 같지 않아야 돼요. 어때요? 간단하지요? 네. 자, 일단 이 목적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우리가 뭐 배웠던 것처럼 명사여야만 해요. 목적어는 명사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처음에 쓰는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랑 같지 않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목적어예요. 두 번째도 목적어가 되려면 그 앞에 있는 명사랑 같지 않다. 일단 여기까지만 빼면 여기까지만 넣으면 몇 형식 같아요? 3형식과 같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made 만들었다. 주인공 누구예요? 아버지가 만드셨다.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나요? 와. 물론 아버지가 낳아주신 분은 맞지만 아버지는 만든 사람이라고 하긴 좀 너무 오바죠. 아빠랑 일단 우리는 같지 않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us는 목적어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들하고 카이트란 건 뭡니까? 연이에요. 같을 수가 없죠. 우리를 연으로 만들었어요? 좀 잔인하네요. 아버지가 잔인하셔요. 아버지가 나를 하늘에 날리려고 작정하셨나? 아빠가 혹시 라이트 브라더스의 브라던가? 자, 중요한 건 이 뒤에 쓰인 kite도 하나의 명사인데 앞에 있는 우리하고 카이트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역시 이것도 같지 않죠. 그러면 두 번째 거 자연스럽게 목적어 이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나 그리고 둘이 있을 때 이런 걸 4형식이라고 부르고요. 중요한 건 처음에 쓰여있는 앞에 있는 목적어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간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나를 여기를 안 보고 어디를 보나? 두 번째 쓰이는 목적어 이를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뒤에 쓰이는 목적어 두 번째 거를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적어가 2개가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2개가 있으면 소중히 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간직해. Thank you. 소중히 잘 간직해야겠죠. 선생님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순으로 문장에 사용이 된다. 자, 어떻게 외우든 외우기만 되죠. 자, 이거는 이해됐죠. 이거는 소중히 잘 간직해야 된다. 앞에 쓰이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 쓰이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선생님 이거 2개 자리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돼요. 보세요. 나의 아빠는 만들었다. 뭐를? 카이트에게 나를 만들었다? 이거 뭔 소리야? 자, 절대 쓸 수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 간접 목적어만 전부 밑줄을 그을게요. Me, you, my nephew. nephew는 조카를 말해요. 자, 여기 있는 지금 전부 간접 목적어는 다 어떤 거죠? 보시면 다 사람이죠. 사람. 보이신가요? 네.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간접 목적어는
무언가 행동을 누구에게 줄 대상을 항상 우리가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항상 사람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나의 아빠는 만들었어요.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연을 만드셨고 그는 give 주다, 줬다. 나를 줬어요. 나에게 뭘 줬습니까? 꽃을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맨 처음에 쓰이는 이 간접 목적어는 반드시 주는 대상인 사람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이제 그 줄 내용 바로 사물 또는 물건 같은 거를 줘야겠죠. 아빠가 나에게 동생을 줬다. 그건 좀 너무 오바죠. 그거는 그렇게는 쓰지 않으니까 잔인해요. 오늘 내용 잘못 알아가는 막장 드라마 가요. send는 보내다야. 우리는 보낼 것이다. 너에게 브로셔란 건 몇 개의 책자, 안내 책자를 보낼 것이다. 나는요, 살 거다. 나의 네표를? 와, 네표를 어디 시장에 사고 갔어요? 떨이! 10,000원에 2개! 이거 떨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때의 바이는 뜻을 조금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란 뜻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사줄 거다. 나의 네퓨에게 스웨터를.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보면은 나하고 나의 조카하고 같으면 망하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요. 그렇죠? 같지 않죠? 네퓨가 스웨터가 될 수도 없을 거고 그러면 이것도 목적어 1, 목적어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굉장히 어렵진 않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쓰인 동사를 수요 동사란 말을 써요. 수요는 누구에게 뭐뭐을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뭐 하답니다. 이게 수요입니다. 수요란 건 주다란 뜻이니까 누구에게 뭐뭐을 give 주다. 누구에게 뭐뭐을 buy 사주다. 누구에게 뭐뭐을 show 보여주다. send는 누구에게 뭐뭐을 보내주다. make는 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 ask는 누구에게 뭐뭐을 물어보다. 자, 보다시피 이러한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고요? 수요 동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도 참 잘하신 거긴 한데, 자,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느냐? 이 사형식을, 저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애들도 배우고 있어요. 이 사형식을 3형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꿔야 돼요. 자, 4형식과 3형식의 모양이 어떻게 기억나요? 4형식은 일단 주어와 동사 뒤에 목적어 1, 목적어 2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목적어가 2개 있는데 3형식은 일단 주어 동사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목적어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아니 2개를 하나로 바꾸라고? 이거 좀 이상하잖아. 무슨 마법이야? 자,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서로 변환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법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까지 놓고 선생님이 지금 방금 실망했습니다. 불이 나면 선생님이 119를 부르지 않고 그냥 냅두고 가겠다라는 우리 민표의 좀 당당함. 선생님은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민표는 말로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표정으로 읽었어요. 선생님 표정 읽는 건 실수가 많아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자, 여기 문장 볼까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첫 번째 주어는요. 그는. 자, didn't tell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자, 일단 중요한 건 그하고 나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가 미치지 않고서야 나하고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건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목적어. 그죠? 두 번째, 나하고 진실하고, 내 이름이 진실이야? 박진실, 최진실, 이진실? 아니죠? 이 진실이라는 것과도 역시 나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럼 얘도 역시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2개 있을 때 목적어 1, 목적어 2인데, 소중히 잘 간직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중에 사람이 사용되는 경우는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그죠?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건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4형식이라 하는 문장 형태입니다. 이거를 3형식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앞에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어 동사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아까 직접 목적어라고 했던 the truth가 앞으로 그러면 선생님 아까 안 된다고 했던 앞에 쓰여있는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면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뭐야, 목적어 자리만 바뀌는 거지. 우리 목적어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만 필요해요. 자, 일단 뒤에 the truth라고 하는 원래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던 단어를 넣었어요. 자리 일단 바꿨어요.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그하고 진실하고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목적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지금부터 잘 지켜보세요. 여긴 이렇게 같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간접 목적어로 있던 me라는 걸 뒤로 보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렇죠. to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쓰는 이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치사 전치사예요. 그죠? 기억나죠? 전치사 뒤에 쓰이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전치사의 목적어. 뭐라 부른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전치사부터 남아있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얘네를 전부 하나를 싹 다 모아서 얘를 뭐라 불렀느냐? 첫 번째는 전치사 구라고 불렀습니다. 알았다고? 전치사 구. 전치사 구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구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을 때 to라는 단어 하나, me라는 단어 두 개니까 구죠? 구 맞죠?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부사구는 문장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to부터 나머지까지는 이렇게 쳐버리면은 쓰레기. 쓰레기란 좀 너무 오바네요. 자, 그 없는 셈 치니까 뭐만 남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식 문장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나머지가 더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어떤 거? 시거,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다른 말로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는, 얘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굳이 집을 짓는데 집에 회전문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문만 있어도 돼요. 그죠? 집 2층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도 되죠? 그거는 화려하게만 할 뿐이지 없어도 됩니다. 자, 이런 역할을 부사가 해준다. 계단이 없으면 어떻게 2층 가나요? 그건 안 되겠죠? 뭐 주어나 동사 이런 것들은 계단이고 집에 들어가는 문이고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고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사는 에스컬레이터, 집에 있는. 집에 혹시 에스컬레이터 있으신 분 있어요? 와, 엄청나죠? 집에 혹시 분수 있으신 분? 분수대. 와,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서 굳이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죠? 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는 부사라고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쏙쏙 와 닿죠?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제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방금 이렇게 우리가 필요 없는 부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로 뒤에를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바꿨죠. 그래서 얘를 전치사구로 만들고 그거를 부사구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전치사가 to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전치사의 거의 98.78%는 다 뭡니까? to입니다. 확실치 않아요? 선생님 수학 완전 못하는 거 알죠? 선생님 수학 몰라요, 아예.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라요, 나는 사실. 아무튼 완벽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자, 이렇게 놓으면 계산 안 된다. 잠깐만요. 내가 괜히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거는 그 나머지가 되는데 선생님 100에서 98.78을 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이거 지울게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지금 줘요. 이게 90%예요. 아, 괜히 뭐 7, 8%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 내가. 아, 나 지금 전국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는 거 알죠? 그래요? 아, 농담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보는데 창피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두 개가 있어요. for라는 걸 쓰는 게 있고 하나 더 있어요. of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for를 쓰는 경우는요. 아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다 to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가 아니고 여기는 8%는 for를 씁니다. 나머지 2%는
이것도 웃긴다. 1%는 ove를 씁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to를 쓰는 거. 그런데 우리 기억나죠? 동명사 쓸 때도 마피스 인기 유지하려면처럼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네. 뭐가? 그거랑 함께 쓸 수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여기도 비슷해요. 너무 많아서 to를 쓰는 거 너무 많아서 이거를 외우다가는 우리 같이 병원에 손잡고 입원해야 돼요. 네. 그러면 for를 쓰는 경우는 되게 쉬워요. 왜? for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뭐뭇을 위해서라고 해석하죠. 자, 들어간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어 by 누구를 위해서 사주다. make 누구를 위해서 만들다. find 누구를 위해서 찾아주다. 자, 4개만 할게요. 뭐랄까 쿡을 합시다. 누구를 위해 요리하다. 나를 위해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요리를 해서 그냥 놔두고 가진 않죠. 요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먹기 위해서잖아요. 먹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 4개 사실 더 많지만 1번, 2번, 3번 4개라는 4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8%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되게 많지만 영어에 쓸 여러분이 쓸 건 많지 않아요. 요렇게 정말 몇 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2% 해당되는 ove를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많잖아요. 영어에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ask 하나만. 자, 얘네가 이렇게 사용이 되면 문장에 쓰이면 이거 2%에 들어가는 아주 희귀한 단어다. 자, 주어. 나의 선생님은 주어. 질문하였다. 동사.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랑 선생님이랑 같으면 사이코. 안 같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목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개의 질문이 나랑 같을 수는 없어요. 네. 역시 목적어 보다시피 매정식 사형식 문장입니다. 이거를요 어떻게 바꾸지? 일단 요렇게 직접 목적어였던 걸 앞으로,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였던 걸 뒤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간 단어가 아까 말한 2%에 소속되는 ove입니다. 바꾸면 자연스럽게 뭐만? 전치사만 셋 중에 to냐, for냐, ove냐 중에 고르는데 너무 쉽죠? 왜? ask는 달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ove를 딱 쓰시면 답이 됩니다. 하지만 뭐는 좀 힘들겠어요. for를 쓸 때는요, by 4개 by, make, find, cook까지 4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저 아이는 눈을 사팔대기를 만들고 있네. 아주 머리를 사팔대기로 만들어줬구나? 아니요. 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짓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오늘 거 정말 중요합니다. 숙제는요, 좀 많네요. 139쪽까지. 와, 너무 좋아서 감탄하고, 막, 웃고, 춤추는 건가요? 지금 노래 부르면서? 너무 좋다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